서울 강남의 한 고급 병원, 새벽 3시, 응급실 복도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죠. 환자분 의식 잃으셨습니다. 지갑에서 신분증 확인했는데 김정호 73세. 간호사가 그의 손에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빼내려 했지만 죽어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봉투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처럼. 봉투 겉면에는 삐뚤빠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진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 의료진이 당황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김정호 씨에게는 딸이 없었거든요. 아들 하나뿐이었죠. 그렇다면 박수진은 누구일까요? 혹시 환자분께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젊은 간호사가 물었지만 선배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분이 응급실로 실려오면서 계속 중얼거렸어. 수진아, 미안해. 수진아, 용서해달라고. 그 순간 한 의사가 김정호의 지갑을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오래된 사진 한 장.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수진이와 함께 1995년 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이분 부인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진 속 여자는 부인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숨겨온 비밀이 죽음 앞에서 밝혀지는 순간을.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에 담긴 놀라운 진실입니다. 73세 노인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놓지 않던 그 봉투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리고 20년 넘게 숨겨온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런 가슴 뭉클한 실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여러분께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24시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작은 동네, 40년 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한 여자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45세. 싱글맘으로 딸 하나를 키우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수진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분식집 재료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김밥용 단무지를 썰고 계란을 삶고 어묵을 우려내는 일. 20년 넘게 반복한 일상이었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 가끔 일찍 일어난 딸 미영이가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전 6시 분식집 문을 열면 첫 번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로 일찍 출근하는 회사원들과 학교 가는 학생들이었어요. 사장님, 김밥 하나 싸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수진의 김밥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고 무엇보다 정성이 가득했거든요. 엄마, 나 학원 가야 해. 2층 창문에서 고등학생 딸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17살 꿈 많은 나이지만 엄마의 어려운 살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였어요. 미영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이라고 말할 때 미영이는 조용히 있었어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5살 때 처음 물었던 그 질문. 수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영이에게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역할도 다 할게. 그때부터 수지는 정말로 아빠와 엄마 역할을 동시에 해왔습니다. 미영이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고 학교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진로 상담도 혼자서 다 해냈어요. 돈 챙겨놨어. 저녁에 일찍 들어와. 수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영이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병원비.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짐이었어요. 오늘은 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미영이가 말했거든요. 엄마, 나 간호학과 가고 싶어. 엄마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 간호학과. 등록금만 해도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분식집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분식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서들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죠. 보낸 사람 주소는 서울, 받는 사람은 박수진이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거든요. 봉투를 뜯어보니 50만 원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이것만이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미영이 공부 잘하라고 전해다오. 아빠가.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자신의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글씨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미영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3년 전부터 가끔씩 익명으로 돈이 들어왔거든요. 처음엔 은행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들어오는 걸 보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결국 그 돈을 썼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분식집에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하던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맞으십니까? 박수진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정호라는 분이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이분 소지품에서 박수진 씨 연락처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김정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대학생이던 수진,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서 만난 한 남자. 자신보다 30살이나 많았지만 너무나 다정했던 그 사람. 김정호. 미영이의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독한 상태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년 전 헤어진, 그것도 금지된 사랑이었는데.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2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미영이가 분식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미영이는 눈치 빠른 아이였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누가 전화했어? 수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자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미영아, 엄마가 잠깐 서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서울? 갑자기 왜?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는 분이 아니라 미영이의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1995년 봄, 부산대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 달빛. 수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매일 오후 3시 정각, 정장을 입은 신사 한 분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수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학생이신가요? 네, 국문학과 3학년이에요. 국문학과. 좋은 전공이네요. 꿈이 뭐예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쓰고 싶어서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사 정도였지만 점점 길어졌어요. 김정호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수진이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다는 것. 2달쯤 지났을 때 정호가 수진에게 고백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좋아요. 수진도 마음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거든요. 저도 좋아요. 그렇게 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수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정우와 약속이 있어서 그의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우가 다른 여자,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아이와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여자는 정우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아이는 아빠라고 부르며 정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정우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수진은 정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오빠 가족 말이에요. 부인과 아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는 가족이 있다고.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정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8살 아들이 있다고. 부인과는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수진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야. 이것만은 거짓이 아니야. 수진은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금지된 사랑이었으니까요. 오빠, 우리 헤어져요. 수진아, 이런 관계는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오빠도, 저도, 오빠 가족도. 정우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2주일 후 수지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지는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호에게 임신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아들 민수였죠. 20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수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호사 데스크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정우 환자를 뵈러 왔는데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저는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찾고 계시더라고요. 수진이라는 분을. 제가 박수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잠깐만요. 간호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아들분, 수진 씨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지, 수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년 전의 관계를, 그리고 미영이의 존재를 어떻게 말할까요? 대학생 때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였어요. 진실의 일부였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꼭 쥐고 계셨거든요. 수진 씨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진이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무겁고 두툼했어요. 아버지가 왜 이걸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수진 씨 이름을 부르시고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수진과 민수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정호의 모습,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정호가 수진을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구나. 정호, 오빠. 민수가 둘의 대화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왜 이렇게? 정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을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정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아빠의 옛 친구야. 그리고요? 너에게 누나가 있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 봉투, 열어봐. 수진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통장과 편지,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5천만 원이 넘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20년 동안 너와 우리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나 보다.
이 돈으로 미영이 대학 보내고 너도 편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정호가. 사진들은 모두 미영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 멀리서 몰래 찍은 것들이었어요. 민수가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내 동생이야. 미영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누나가 있다니, 17살 동생이 있다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우가 힘겹게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젊을 때 실수했어.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결혼한 지 10년째 되던 해, 회사 일로 부산에 자주 가게 되었어. 그때 한 카페에서 수진이를 만났지.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였어. 하지만 점점 수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졌지.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 있었어. 수진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너희 어머니와는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 서로 부모님이 정해주신 결혼이었지. 하지만 수진이와는 달랐어. 진짜 사랑이었어.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신 거예요? 그렇게 될 의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랬지.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도 처음엔 내가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어. 6개월 후에 알게 되었지.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저도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신 거예요? 응. 수진이가 헤어지자고 했어. 이런 관계로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고. 정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2주일 후에 수진이가 임신한 걸 알았어. 민수가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중학생일 때? 맞아. 너는 그때 13살이었지.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우 오빠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임신 사실을. 왜요? 의무감으로 돌아올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오빠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민수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미영이의 사진들. 그럼 아버지는 17년 동안 모르고 계신 거였어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3년 전에 알게 되었어. 어떻게요?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수진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 정우가 힘겹게 계속 말했습니다. 사립탐정을 통해서 찾았지. 부산에서 혼자 딸을 키우며 분식집을 하고 있더라. 수진이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익명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 수진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3년 전부터 들어온 그 돈이. 맞아. 내가 보낸 거야. 매달 생활비랑 미영이 교육비로.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딸이 생겼다고? 정우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한테도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저도 사랑했으니까. 아니야, 수진아. 나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정우가 사진들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미영이가 태어나는 것도 못 봤고, 첫걸음마도, 입학식도
아빠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못했어. 오빠, 가끔 멀리서 지켜만 봤어. 미영이가 학교 가는 모습, 친구들과 노는 모습, 정호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중학생 때 미영이가 상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이날도 갔었어. 시상식에 맨 뒤에서 몰래.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몰랐어요. 오빠가 그렇게.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딸 이렇게 잘 키워줘서. 민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고생하셨네요. 민수야, 17년 동안 멀리서만 지켜보시느라. 민수가 미영이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제 동생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미안해, 민수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시느라. 고생이 아니에요. 미영이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미영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수진이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제 동생인데 만나야죠. 정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영이를 볼 수 있을까?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미영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영이는 아직 모르거든요. 아빠가 누구인지. 그럼 이제 말해줘야겠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17살이면 충분히 알 나이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말해줘야겠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부산으로 돌아와 미영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미영이를 불렀어요.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엄마. 서울 다녀온 건 어때? 아는 분은 괜찮아? 수진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그 아는 분이 너의 아빠야. 미영이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너의 친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다녀온 거야. 미영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17년 동안 아빠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니. 엄마, 진짜야? 응. 미안해, 미영아.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서.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 와서? 왜 17년이나 지나서? 미영아, 엄마도 나 혼자 키우는 거 힘들었을 텐데. 왜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어? 수진이 미영이를 안았습니다. 미영아, 아빠도 사정이 있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사정? 수진은 정호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빠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어. 부인과 아들이. 미영이가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그럼 아빠는 바람둥이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버린 거야? 아니야, 미영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뭘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미영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대학생일 때 이야기를 해줄게. 문 너머로 미영이가 울음을 그치고 귀 기울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때 한 분을 만났는데 수지는 20년 전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사랑에 빠진 과정, 그리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 엄마의 꿈도 들어주시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시고, 엄마는 정말 사랑했어. 그럼 왜 헤어진 거야? 그분에게 이미 가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 엄마가 임신한 걸 안 후에. 미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그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혼자 키우겠다고. 아빠는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 그리고 언젠가 꼭 보상하겠다고. 미영이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고생했지? 아니야. 너가 있어서 행복했어. 근데 이제 아빠를 만날 수 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나도 아빠를 보고 싶어. 그리고 미영아, 너한테 오빠가 있어. 오빠? 응. 29살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미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오빠가? 응. 너를 만나고 싶어 해. 그날 밤 늦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수진 씨,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빨리 오실 수 있나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미영이도 데려오세요. 아버지가 계속 미영이를 찾으세요. 수진이 미영이를 깨웠습니다. 미영아, 일어나. 서울로 가야 해.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 미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야 해? 응. 서둘러. 두 사람은 급히 짐을 챙겨 새벽 첫 차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미영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엄마, 아빠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꼭 괜찮을 거야. 수진도 불안했지만 딸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할까? 물론이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오빠는 어떤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너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할 거야. 미영이는 17년 만에 만나는 아빠, 처음 만나는 오빠를 생각하니 떨렸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이를 보는 순간 민수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미영이구나? 네. 오빠세요? 민수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응, 나는 민수야. 너의 오빠. 미영이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아빠는 어떠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많이 약해지셨어요. 계속 미영이를 찾으시거든요. 세 사람은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미영이가 주저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수진이 미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이를 보는 순간 마스크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어요. 환자분, 마스크 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정호는 미영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17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미영이, 우리 미영이.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미영이도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빠였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어요. 아빠, 이리 와봐. 미영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미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정말 우리 딸이구나.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아빠야. 미안해, 미영아. 지금까지 아빠 노릇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미영이의 말에 정우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이렇게 잘 키워줘서 당연한 거예요. 민수가 옆에서 지켜보며 울었어요. 가족이 만나는 순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거든요. 미영아, 아빠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한 말도, 고마운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아빠, 저도요. 평생 아빠가 궁금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줄이야. 수진이 닮아서 이렇게 예쁘구나. 미영이가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빠 아프지 않아요? 아니야. 전혀 안 아파. 너를 보니까 모든 아픔이 다 사라져. 정우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봐. 내 아버지. 너희 둘이 남매라니. 정말 신기하다. 민수가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오빠가 앞으로 잘해줄게. 고마워요, 오빠. 정우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잠시 나가주세요.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수가 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야. 오빠도 힘들었겠어요. 갑자기 누나가 있다고 하니.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좋아.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미영이가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오빠가 있어서 좋아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네요. 미영이가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정호는 더 약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왔구나. 네, 아빠. 미영아, 아빠가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너를 처음 봤을 때 얘기야. 정우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3년 전 사립 탐정을 통해서 너희를 찾았어. 부산의 작은 학교 앞에서 너를 처음 봤지. 미영이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중학교 3학년 때였어. 친구들과 웃으면서 나오는 모습을 봤지. 정호의 눈에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너를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내 딸이 이렇게 크고. 아빠, 많이 울었어.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지. 왜 이제야 찾았나 하면서.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가끔씩 너를 보러 갔어. 멀리서 몰래. 정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 지갑 안에는 미영이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매일 봤어. 너의 사진을. 출근할 때도 힘들 때도. 미영이가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미영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이 없었어. 저도 사랑해요, 아빠. 정우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2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저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괜찮아요. 후회 없어요. 정우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영이 잘 부탁해. 네, 아버지. 꼭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수진 씨도 잘 챙겨드려. 너희 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아. 네, 아빠.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한테 들었어. 훌륭한 꿈이야. 정우가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아빠, 그리고 좋은 간호사가 되어서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줘. 네, 꼭 그럴게요. 정호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아빠는 정말 행복해. 너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아빠, 힘내세요. 미영아, 울지 마. 아빠는 행복해. 그날 밤 정호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고맙다. 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만 참석한 작은 장례식이었어요. 미영이는 처음 치르는 아빠의 장례식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17년 만에 만난 아빠와의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아빠,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영정 앞에서 미영이가 인사했습니다. 민수도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다짐했어요. 아버지, 미영이 잘 돌볼게요. 그리고 수진 씨도 가족처럼 모실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정호의 집에 모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정호의 방에는 미영이 관련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들, 신문에 난 미영이 기사, 심지어 미영이가 쓴 학교 과제까지. 이렇게까지. 수진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미영이를 사랑하셨는지 알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옷장 깊숙이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어요. 아기 옷과 장난감들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옷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준비해 둔 거구나. 뭘 준비해 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키우기 위해서. 작은 편지가 함께 있었어요. 언젠가 수진이와 내 딸을 데려와서 함께 살고 싶었다. 이 옷들을 입히고 이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아주고 싶었다. 정호. 모두가 울었습니다. 정호가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에게 쓴 편지였어요. 수진아,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거야. 20년 동안 사랑했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미영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너 없었다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민수야, 미영이를 진짜 동생으로 아껴줘. 수진 씨도 엄마처럼 모셔라. 사랑한다. 정호. 수진이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정호 오빠. 민수가 수진과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런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유언이기도 하고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미영이가 민수에게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우리 이제부터 함께하자. 서울에 올라와요. 서울에요? 네. 미영이도 대학 가야 하고
수진 씨도 여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과 미영이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민수가 구해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정우가 남긴 돈으로 서울의 명문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첫 등교날 민수가 배웅해줬어요. 미영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요, 오빠.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빠 약속 지킬게요. 수진도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민수가 투자해주고 미영이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수진이네 밥집.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름이었어요. 아빠가 보고 계실까? 어느 날 저녁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계실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1년 후 미영이는 간호학과 1학년을 마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교수들도 미영이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칭찬했어요. 미영아, 이번 학기 성적 나왔어. 민수가 기쁘게 알려줬습니다. 어때요? A+가 대부분이야.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미영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수진의 식당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서비스로 단골들이 많아졌어요.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주세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수진은 부산에서의 분식집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정우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미영이 왔어요. 미영이가 산소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아빠, 간호학과 생활 정말 재미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될게요. 수진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우 오빠, 미영이가 정말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수도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산소 앞에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정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답하시는 것 같아요.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나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덕분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 오빠의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그날 저녁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세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우 오빠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 늦게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무슨 선물? 민수가 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선물이요. 미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거야.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년 후, 미영이는 간호학과 3학년이 되었고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학생, 정말 열심히 하네요. 수간호사가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이는 환자들을 돌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다짐으로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실려왔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손에 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환자분이 이걸 놓지 않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도 저희에게 편지를 남기셨거든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시면서요. 미영이가 다른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드려야겠네요. 그날 저녁 미영이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아빠 같은 환자분을 봤어요. 어떤 분?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가 미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요? 응.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수진이 두 남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우 오빠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요? 사랑을 아는 면에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면에서.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정우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뭐였을까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야.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준 것. 맞아요. 그리고 사랑을 배우게 해준 것.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영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저희에게 이런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랑은 때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정우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죠. 늦었지만 완성된 진짜 가족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가족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정우처럼 늦었지만 진심을 전하는 것, 수진처럼 혼자서도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 민수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 미영이처럼 아픔을 딛고 꿈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랑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